이거 검색을 써야겠다. 자, 지증왕 기억나요? 네. 지증왕 그 큰 사람이었죠? 아주 큰 사람, 특이한 사람. 아들이 둘 있었어요. 김원종과 김입종이었죠? 김원종이 누구죠? 법흥왕이죠. 법흥왕이 아들이 없었어요. 그래서 김입종의 아들들이 왕자를 이어봤는데 김입종의 큰아들이 삼맥종이었죠. 둘째 아들이 김숙훌종이었어요. 그죠? 네. 김삼맥종이 7살에 법흥왕 뒤를 이어서 왕이 되죠. 이 사람이 무슨 왕? 진흥왕이죠. 자, 진흥왕은 신라에서 성스러운 자기들의 어떤 그 왕이 삼국 통일의 기초를 만든 최고의 그 성군으로 이제 추앙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이 진흥왕의 혈통들을 이후 이제 특별하게 좀 부르게 되죠. 성스러운 뼈다귀 해가지고 성골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여기서 빨간색은 다 성골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앞으로 쓸 거. 자, 그래서 진흥왕이 이제 자식을 낳는데 그 큰아들이 동륜이었어요. 둘째 아들은 사륜이었어요. 올림픽 1등 하면 무슨 메달 줘요? 2등 하면 은메달, 3등 하면 동메달이죠. 금, 은, 동은 구리죠, 구리.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 아주 오랫동안 그 금속의 순위를 매긴다면 1등이 금이고 2등이 은이고 3등이 구리였단 말이에요. 그럼 4등은 뭘까요? 철이에요, 철. 쇠란 말이에요. 자, 아마도 진흥왕의 그 생각은, 류는 이제 부처님을 상징하는 그 수레바퀴를 상징하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은 다시 태어난다고, 윤회한다고 보는 게 불교 입장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수레바퀴 하면 불교를 상징하는데, 여기서 류는 뭘 뜻한다고요? 그렇죠. 불교 수레바퀴를 뜻해요. 자, 진흥왕 본인을 금륜이라고 불렀을 것이고, 은륜이라는 또 다른 아들이 있었거나 아니면 자기 부인이 은륜이 아니었을까라고들 생각을 하고, 그럼 금, 은 다음에 뭐예요? 동이죠. 그래서 큰아들 이름이 뭐예요? 동륜인 거예요, 동륜. 그리고 동륜의 동생은 사륜이죠. 여기서 싸는 쇠를 뜻해요, 쇠. 철륜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 그래서 진흥왕이 아무튼 두 아들 동륜, 사륜 태자가 있었다. 근데 동륜이 일찍 죽어요. 진흥왕 살아있을 때. 근데 죽기 전에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이제 그 큰아들이 백정이라는 아들이었어요. 막내 아들은 국반이라는 아들이. 김백정, 김국반 다 김씨예요, 김씨. 자, 동륜이 일찍 죽었기 때문에 사륜이 뒤를 잇거든요. 이 사륜왕이 진지왕이에요. 자, 진흥왕의 큰아들이 일찍 죽으면서 몇째 아들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이 사람이 무슨 왕이라고요? 진지왕. 근데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은, 한국 유사 기록에 의하면은 진지왕이
주색을 좋아하고. 주색을 좋아한다는 게 뭐죠? 술이랑 색은 뭐예요? 여자. 네. 술이랑 여자 좋아하고 음란했다 그래요. 예. 자, 그래서 신하들에 의해서 진지왕이 예, 쫓겨난다. 진지왕은 그 왕위에서 쫓겨나는데 진지왕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그 아들이 김용춘이에요. 용수라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근데 갑자기 파란색이 등장했죠? 자, 왕위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성골에서 탈락한 거예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진골이 된 거예요. 자, 진지왕이 쫓겨나면서 그 자리를 동륜의 큰아들이었던 김백정이 이어받아요. 이 김백정이 진평왕. 키가 2m 53, 11척, 허리 둘레가 150cm. 우리 한국사에서 등장하는 왕 중에서 제일 컸던 왕. 뭐 질럿도 아니고 뭐 전봇대도 아니고 너무 엄청 큰 왕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컸겠어요? 그렇진 않았겠죠. 이 진평왕이 재위 기간이 50년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 진흥왕이 신라 순국통일의 한강을 차지하면서 기반을 만들었다면 그걸 굳히게 한 사람이 이 진평왕이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백제나 고구려 침략을 받으면서 신라가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 아무튼 신라가 삼국 경쟁에서 가장 우위를 차지한 거를 굳히게 한 사람이 어느 왕이라고 보면 된다? 진평왕이라고 보면 돼. 자, 이 진평왕은 자기 자리를 아들한테 물려주고 싶었겠죠. 근데 진평왕에게는 안타깝게도 아들이 없었어요. 자, 대신에 큰딸이 덕만이었고요. 둘째 딸은 천명공주였어요. 막내딸이 선화공주였죠. 선화. 네. 선화공주 들어봤죠? 누구랑 그게 있었어요? 썸이 있었어요. 서동. 백제 무슨 왕이에요? 무왕이죠, 무왕. 그죠? 미륵사. 근데 선화는 그 그 유사에는 등장하는데 삼국사기 정사에는 등장하지 않는 공주다. 그러면 알아두세요. 자, 그렇게 해서 진평왕이 자기 자리를 자기 그 큰 딸이었던 덕만한테 물려주는데 이 사람이 무슨 여왕? 선덕 여왕이죠. 한국사 최초의 여왕이다. 김용춘은 성골이었던 천명공주랑 결혼을 해. 네. 따지고 보면은 자기 조카뻘인 그 사람인데 자기 그 조카 천명공주랑 결혼을 한단 말이에요. 김용춘과 천명공주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김춘추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봤죠? 김용춘이 성골이었던 누구랑 결혼해서 천명공주랑 결혼해가지고 진평왕의 둘째 딸이랑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김춘추. 자, 김춘추는 자기 할아버지의 어떤 실수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할아버지가 폐위되면서 원래 왕이 될 수 있는 신분 성골에서 진골로 탈락한 좀 어떻게 보면 비운의 인물이죠. 네. 자, 선덕 여왕이 15년 동안 정치를 잘 하고, 자, 선덕 여왕 뒤를 물려받은 게 성골이 지금 남자 성골이 없죠. 자, 이걸 누가 물려받았을까요? 김국반의 딸이 물려받는데 이 사람이 승만이에요. 김승만. 이 사람도 여자였죠? 이 사람이 무슨 여왕이다? 진덕 여왕이. 자, 신라에서 이렇게 여왕이 두 명이나 등장했다는 거. 남자 성골 혈통이 어떻게 됐다는 거? 끊겼다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선덕 여왕이
죽기 직전에 선덕여왕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킨 진골 귀족이 있었어요. 비담, 그쵸? 자, 비담이 남긴 유명한 말, 여주, 불능, 선리.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자 주인. 그러니까 여왕은 불가능하다. 선리, 선한 정치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자,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왕에 있어가지고 문제가 많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비담이 난을 일으켰을 때 이거를 진압한 사람이 김유신과 김유신의 정치적 파트너 누구? 김춘추였죠. 자, 그렇게 해서 결국은 그 비담의 난이 진압이 되고 그 과정에서 선덕여왕이 병이 들어서 죽어요. 선덕여왕 죽은 다음에 김유신과 김춘추라는 유력 정치인에 의해서 진덕여왕이 왕으로 독립된다. 진덕여왕은 사실 그게 크게 실권이 없었고 왕이 된 지 7년 만에 금방 죽어요. 진덕여왕이 죽고 나서 이제 선거율통이 다 끊겼고 선덕여왕, 진덕여왕 거치면서 실권을 완전히 장악했던 김춘추가 진골로서는 최초로 왕이 되는데 이 사람이 무슨 왕이에요? 태종 무열왕이죠. 가야에 자 마지막 김후회 이 사람이 가야의 마지막 금관가야의 마지막 왕 무슨 왕? 유영왕. 아들이 셋 있었는데 뭐 노종 가다가 셋째 막내가 김무력이었어요. 자 가야가 멸망하면서 가야 귀족들은 신라의 어떤 신분으로 편입이 됐을까요? 진골로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색깔을 선생님이 달리했죠. 진골은 진골인데 자, 파란색 진골이 아니라 흰색 진골이죠. 자약의 진골이죠. 이 진골은 소위 말해서 아싸 진골이야, 아싸. 너희 어떤 집단에서 안에 잘 어울리는 사람들이 인싸라고 부르죠. 근데 겉돌거나 잘 여기 끼지 못하는 사람들 아싸라고 부르죠. 자, 이 가야 집단들은 무슨 진골이었다? 아싸 진골이었다, 아싸. 그러니까 뭔가 왕위 계승은 물론이고 주요 관직이나 이렇게 좀 좋은 것 자리를 차지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멸망한 나라 귀족들을 누가 뭐 예뻐하겠어요. 자, 그랬던 김무력. 이 김무력이 기억나는 거 하나 뭐 있죠? 종을 세우죠. 누굴 잡아 죽이죠? 그렇죠. 백제 성왕, 그 진흥왕과 함께 한강유역을 차지했던 성왕이 진흥왕 배신으로 한강을 뺏기잖아요. 성왕이 발끈해가지고 관산성 쪽으로 쳐들어갔죠. 이게 무슨 전투? 관산성 전투죠. 여기서 그 성왕이 몇 개 안 거느리고 이제 자기 태자 지원하러 가다가 매복에 걸려서 죽잖아요. 이때 신라에서 매복을 이끌었던 사람이 김무력이었단 말이에요. 김무력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부하였던 고관도도 기억나요? 자, 김무력은 아무튼 공을 세웠는데 그 아들이었던 김서현이라는 인물이 있었죠. 자, 김서현은 누구랑 눈이 맞았냐면 진흥왕의 동생 김숙hul종의 딸 김만명, 만명 부인이라고 하죠. 이 만명 부인과 김서현이 눈이 맞죠. 자, 그렇게 해서 낳은 자식이 김유신이죠. 그리고 하나 더 쓰면 동생으로는 김흠춘. 화랑 관창보다 먼저 그 백제 시정에 돌격해가지고 죽은 화랑 반굴의 아버지예요. 네. 김반굴의 아버지다. 그리고 딸로는 김보희, 김문희라는 딸이 있었죠. 만명입니다, 명.
자, 김유신이나 김춘추나 왕이 되기는 어려운 신분이었죠. 그죠? 자, 그런데 또, 이제, 보니까 성골 중에서 남자 혈통이 끊긴 상황이었잖아요. 당시 진평왕 때. 그죠? 딸들밖에 없잖아요. 잘만 하면 이 김춘추란 사람이 왕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자들밖에 혈통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폐위되면서 왕위 계승 후보에서 멀어진 김춘추와 멸망한 가야기 귀족이라 가지고 신라 인싸 그룹에 속하지 못했던 이 김유신이 이제 뭔가 서로 손을 잡을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했는데 이 계기를 김유신이 만들죠. 김유신이 김춘추를 어떻게 해요, 집으로? 초대하죠. 자, 그래서 김춘추가 김유신 집으로 가서 축구하죠, 축구. 예, 맞아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축구가 아니라 축북이라고 나와 있어요. 뭔가 뭐 이렇게 어떤 뭐 털뭉치나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차고받고 하는 뭐 이런 축구 같았던 놀이였던 것 같아요. 그거 하다가 지금 지원이가 얘기한 대로 어떻게 했죠? 김유신이 일부러 몸싸움하는 척 김춘추 옆으로 가가지고 이 저고리 끈을 옷고름을 밟죠. 자, 그렇게 해서 옷고름이 뚝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훌러덩 벗겨졌겠죠? 자, 그래서 이거를 이 김유신이 꼬매준다고 하고 고쳐준다고 하고 김춘추를 자기 집에서 자게 하죠. 그죠? 자, 근데 김춘추가 김유신 집에 오기 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유신 여동생 둘이 있었어요. 보희랑 누구? 문희. 자, 보희가 바로 꿈을 꾸죠. 경주에 있는 그 남산에 올라가가지고 그 오줌을 넣는, 바지를 내리고 오줌을 넣는데, 자, 그 은빛 오줌이 흘러내려가지고 서라벌, 경주를 가득 채우는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깨져. 자, 보희가 너무 망측해가지고, 이 꿈을 누구한테 얘기하지 하다가 자기 여동생 문희한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문희가 언니한테 뭐라 그랬어요? 나한테 꿈 팔라 그랬죠? 자, 그래서 보희가 좀 망설이다가 이 꿈을 여동생한테 팔았죠. 자, 당시 그 비단 치마를 문희가 이제 보희한테 값을 치르고 비단 치마를 이렇게 열면서 이제 보희는 이제 이렇게 문희한테 내가 이 꿈을 동생에게 판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죠. 그래서 언니 꿈을 비단 치마로 이렇게 받게 되죠. 그래서 아무튼 이 김춘추가 옷구름이 끊겨가지고 김유신 집에 자게 됐을 때 그 수선해야 되잖아요. 그거 수선을 처음에는 김유신이 누구한테 맡겼다 그래요? 예, 보희한테 맡겼다 그래요. 근데 보희가 이거를 그쵸 거절한단 말이에요. 일설에 의하면 생리가 좀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여자들 그 마법 관리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래서 아무튼 이 보희가 그 옷고름 꼬매지를 못하고 대신 누가 꼬매요? 문희가 이거를 꼬매죠. 근데 남녀끼리는 한 방에 같이 밤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김유신 옷도 벗은 상태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문희랑 김춘추가 여기서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진평왕 때, 예, 이 김유신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자기 여동생이 김춘추랑 눈이 맞아가지고 또 임신까지 했다는 걸 알게 되면서 화를 막 내죠. 그러면서 이 문희를 어떻게 하겠다 그래요. 자, 태워 죽이겠다 그러죠. 그죠? 그래서 이 문희를 묶어놓고 그 아래 장작불에다 불을 지피잖아요. 자, 이대로 가다가는 문희가 타 죽을 상황이었는데 그 당시 선덕여왕이랑 그 남산 주변을 이렇게 산책하고 있었던 김춘추가 연기 나는 걸 보죠. 김유신 집에서. 자, 선덕여왕이 저거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보고 와 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김유신 집에서 여동생 문희가 김춘추랑 잠자리 해가지고 아이를 가진 거를 원망해서 문희를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선덕여왕이 얼른 사람을 보내가지고 자 문희를 살리라고 하죠. 자 그렇게 해서 김춘추와 문희는 우여곡절 끝에 결혼에 성공을 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 아이가
그쵸? 첫 번째 아이가 범민이죠, 범민. 김범민. 이 아이가 통일 문무왕이죠, 그쵸? 아, 요 정도까지 보고 다시 교재로 가보세요. 자, 아까 진지왕 얘기 잠깐 드렸죠? 두세 개 빠져서 음란하고 정사가 어지러워서 나라 사람들이 폐위하다. 그래서 뭐 요거 뒤에 도하녀 얘기는 삼국 유사 얘기긴 한데 요거는 뭐 좀 넘어가고. 자, 진지왕이 폐위되고 나서 네, 그 진흥왕의 또 다른 아들, 큰아들 동륜태자의 아들이었던 백정이 왕이 됐죠? 이 사람이 진평왕. 자, 백정이란 이름이 뭘 뜻하냐면 석가모니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원래 인도에 있는 조그만 나라의 왕자였어요. 근데 그 석가모니가 왕자였다면 석가모니 아버지도 온 거예요. 왕인 거죠. 석가모니 아버지의 이름이 백정이었다 그래요. 자, 그래서 이 아마도 그 석가모니의 아버지처럼 위대해져라 해가지고 이름을 백정이라고 지었던 것으로 추측이 돼요. 네. 그리고 진평왕이 맞아들였던 부인이 마야 부인이었거든요. 마야는 석가모니의 엄마 이름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 시기 때 아무튼 신라는 완전히 불교 국가로서 왕의 이름과 왕비의 이름이 부처님 아버지와 엄마의 이름이었다. 자, 덩치가 엄청 큰 왕이었다 그랬죠, 진평왕? 자, 진평왕 때 그 하늘에서 옥황상제가 내려와가지고 이 선물을 주고 가요.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자, 이게 그 유명한 천사옥대. 신라의 세 가지 보물. 뭐였죠? 장육존상이 있었죠. 진흥왕 때 만들어졌던 인도의 아소카 왕이 보낸 금은 구리로 만들었던 장육존상. 황룡사란 절에 모셔놓은 따라 같이 읽어보세요. 신라의 첫 번째 보물 뭐라고요? 장육존상이에요. 요거. 신라의 첫 번째 보물 장육존상. 두 번째 보물 옥황상제가 내려와서 건네줬다는 천사옥대. 옥대가 뭘까요? 옥대. 옥으로 만든 허리띠예요. 허리띠. 신라의 두 번째 보물이에요. 진평왕 때 덕만 천명 선화. 진평왕의 세 번째 딸이었던 선화공주와 백제에서 건너온 마케는 서동이 얼레리 꿀레리 해가지고 백제로 건너가 버리죠. 자, 근데 선화공주 이야기는 조금 뭐랄까 지어낸 이야기일 확률이 높다. 이게 왜 그럴까요?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데, 자, 봐봐. 그, 백제 무왕이, 수도를 한 번 더 옮기려고 했었죠. 근데 옮기지는 못하죠. 대신에 그 수도 옮기려고 했던 도시에다가 큰 절을 짓잖아요. 그 절이 무슨 절이에요? 네, 익산 미륵사죠. 자, 그 미륵사 가면은, 미륵사는 지금 남아있지 않고 그 탑만 남아있죠. 동탑, 서탑이 남아있는데, 그게 동탑은 거의 완전히 허물어진 상태였고 서탑은 반파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2009년에 그 서탑을 다시 복원하려고 이거를 분해를 했어요, 탑을. 탑은 돌을 끼워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걸 분해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익산 미륵사지 석탑 그 서탑을 분해를 했는데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네. 이제 사리장엄부라고 하죠. 얇은 금속으로 만드는 그 사리장엄부가 나왔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그 백제 무왕의 어떤 그 뭐 이름부터 해가지고 무왕의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을 적어놓은 그 사리자원가 나왔단 말이에요. 얇은 금속판이. 자, 근데 거기에 그 백제 무왕의 부인 이름이 나왔는데 그 부인이 선화공주가 아니었어요. 백제 원래 그 전통적인 귀족인 사씨 귀족, 사씨 귀족이었던 얘기가 나오고
선화공주의 이름은 나오지를 않았다. 자, 그래서 선화공주는 삼국 유사에서나 전해져 내려오는 소위 말하는 카더라 공주. 네. 그러 카더라 하는 공주일 확률이 높다. 역사적으로 완전히 실증된 인물은 아니에요. 자, 진평왕 제2기간에 그 문희와 보이의 꿈사고 팔고 하는 일이 있었고, 이때 정치적으로 부각된 인물이 누구랑 누구? 김유신과 김춘추죠. 자, 선덕여왕 덕만이 이제 최초로 성골 여자로서 임금이 됐어요. 선덕여왕 굉장히 똑똑했다 그래요. 당시 당나라 태종이 선덕여왕한테 그림을 보냈다 그래요. 뭐 붉은 꽃, 자주색 꽃, 흰 꽃이 그려져 있는 그림을 보냈는데 선덕여왕이 그 그림을 보고 씁쓸하게 웃었다 그러죠. 그죠? 자, 어떻게 흉을 본 걸까요? 예쁜 꽃을 그려줬는데. 맞아요. 그 꽃에 보통 향기가 나거나 그 꽃에 꿀이 있으면 나비나 벌들이 윙윙거리죠. 그죠? 근데 그 꽃에는 나비나 아주 아름다운 꽃이긴 한데 나비랑 벌들이 꼬여있지 않은 꽃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덕여왕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있는 거를 당나라 태종이 일종의 좀 어떻게 보면 놀린 거죠. 그래서 요걸 알아챘던 선덕여왕. 첫 번째 이제 미리 안 일이고 또 한 번 이제 이런 일은 그 날씨가 이렇게 추운 겨울이었는데 그 신라 옥문이라는 곳에서 개구리들이 개굴개굴 울었다 그래요. 자, 선덕여왕이 이 옥문이라는 곳에서 개구리 우는 거를 보고 자, 백제군대가 어디 매복해 있을 건가를 찍어가지고 맞췄다 그래요. 자, 그래서 옥문은 그 백제군이 그 머물러 있을 방향, 그리고 개구리는 성남 병사를 상징해가지고, 자, 선덕여왕이 아무튼 백제군대가 신라 근처까지 매복해 와 있다는 것을 간파해서 백제군대를 물리쳤다는 얘기가 또 있어요. 뭐 그런 얘기가 또 있고. 자, 마지막 세 가지 일로는 선덕여왕이 죽을 때가 돼가지고 자기를 그 경주 그 남산의 산 기슭에다 묻어달라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남산 기슭에다 묻어달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 자기를 저 어 그 도리천에 묻어달라고 했는데 자 선생님 봐봐 도리천이 뭔지 얘기를 좀 해볼게요. 불교 세계에서는 세상의 중심에 수미산이라는 산이 있다고 봐요. 무슨 산? 수미산. 세상의 중심에 이렇게 수미산이 있다고 봐요. 실제로 있는 산은 아니에요. 자, 근데 여기 땅에서 수미산까지 올라가는 길에 하늘이 33개 있다고 봐요. 이 33개의 하늘을 33천이라고 불러요. 자, 불교 세계에 있는 수미산, 그 수미산에서 이제 꼭대기까지 올라가는데 하늘이 몇 개 있다고요? 몇 개? 33. 자, 불교에서 33은 굉장히 좀 가치가 있고 중요한 숫자예요. 너희 불국사 가본 사람 있어요? 불국사 가본 사람 없어요? 웬일이야. 자, 경주를 꼭 가보도록 해요. 자, 네. 가봤어요? 자, 불국사 가면 거기 그 마당 있고 그 올라가는 뭐 있어요? 불국사 들어가는 계단 있죠? 그 계단 청운교, 백운교라고 하는 유명한 계단이거든요. 그거 통과해서 자하문이라는 분 통과하면은 거기 혹시 그 누가 같은 거 나오고 거기 옆에 거기 본 적 기억나요? 거기 그 자하문이라고 한옥 이렇게처럼 돼 있고 뭐 들어가는 길에 여기 조그만 건물처럼 돼 있거든요. 그 옆에 흰 굳은 사람 그 나무로 깎은 인형들 넷이 서 있어요. 기억나요? 그게 뭘까요? 불교에서 동서남북 사방위를 수호하는 사천왕이. 네.
자,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불교 건축의 핵심인데, 그, 이 33천 중에서 가운데 있는 하늘이 사천왕천이에요. 그러니까 33천 중에서 가운데 있는 사천왕천. 앞귀들이나 이런 것들을 올라오는 걸 막는 일종의 그 보디가드 역할을 하는 신들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꼭대기로 올라가면 도리천이 있어요. 이 도리천은 기독교로 치면은 천국이에요, 천국. 극락. 예. 근데 선덕여왕이 자기 죽을 때쯤 돼가지고 자기 어디에 묻어달라 그랬다고요? 이 도리천에 묻어달라 그랬다. 이 뭐 좀 알쏭달쏭이죠? 자, 그러면서 신하들이 도리천이 어딘지를 몰라가지고 도리천이 어디예요? 라고 이제 선덕여왕한테 물어봤더니 선덕여왕이 경주에 남산이라는 산이 있다 그랬죠? 그 남산의 중턱에다가 자기를 묻어달라 그래요. 그래서 신하들이 뭐 저기가 왜 도리천이지? 자, 멋모르고 그 남산의 중턱에다가 선덕여왕을 묻었어요. 자, 근데 훗날 문무왕, 통일 문무왕 때 당나라랑 전쟁을 벌이는 와중에서 그 문무왕이 그 남산 아래쪽에다가 사천왕사라는 절을 지어야 된다는 스님의 얘기를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선덕여왕이 묻힌 그 남산의 중턱, 그 아래 무슨 절이 만들어진다? 사천왕사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선덕여왕은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가 묻힐 곳 안에 뭐가 생길 걸 알았다? 사천왕사라는 절이 생길 거를 이미 알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카더라로 삼국유사에서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선덕여왕 때는 또 하나의 절을 짓는데 황기로울 분, 임금 황자 써가지고 분황사라는 절이 만들어집니다. 이 분황사에는 지금 탑이 남아있거든요. 유명한 탑인데 모전석탑이라는 탑이 남아있어요. 여기서 모는 이미테이트예요. 이미테이트가 뭐예요? 이미테이션. 짝퉁이죠, 짝퉁. 베끼는 거 이미테이트라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혹시? 자, 모방한다는 뜻이에요, 모방. 자, 예. 이미테이트 모란 말이에요, 모방하다. 그리고 이 전은 뭐냐면 벽돌 전자예요. 우리 벽돌은 흙을 구워가지고 이렇게 네모나게 만들죠. 그죠? 근데 그 분황사 탑을 쌓은 그 자재를 보면은 건축 자재를 보면은 벽돌처럼 생겼어요. 돌들이. 그거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면은 그게 벽돌이 아니에요. 단단한 화강암을 벽돌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쌓은 탑이 분황사 탑이에요. 자, 분황사 탑의 그 건축 자재는 벽돌이 아니다. 화강암을 깎아가지고 벽돌처럼 모방해서 만든 자재로 만든 탑이 모전석탑이에요. 이해됐어요? 분황사, 모전석탑. 자, 그리고 선덕여왕 때 황룡사에다가 거대한 탑을 만들죠. 이게 신라의 세 번째 보물. 황룡사 9층 목탑이죠. 지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을까요? 안 남아있죠? 고려시대 때 몽골이 쳐들어와가지고 이걸 태워버려요. 화살을 쏴가지고, 불화살 쏴가지고. 자, 그래서 황룡사 9층 목탑은 지금 남아있지 않다. 세 가지 보물 다 남아있지는 않아요. 전해져만 내려오고 있죠. 황룡사 9층 목탑을 지을 때 이 목탑을 9층이나 되는 지금 그 터만 남아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 사이즈였을 것으로 추정이 되거든요. 아파트 15층 높이였을 거라고 추측이 돼요. 엄청 높은 탑이죠. 자, 근데 이렇게 큰 탑을 세우려면 이게 보통 기술로 안 된단 말이에요. 당시에 큰 탑이나 큰 건물을 세워왔던 경험을 가지고 있던 나라는 백제가 있었어요. 익산에 미익사를 세웠죠. 자, 그래서 신라에서 백제 장인을 데리고 온단 말이에요.
그 백제 장인이 아비지란 장인이었어요. 근데 아비지는 어느 나라 출신이라고? 백제 출신이죠. 백제랑 신라는 어떤 사이예요? 안 좋죠, 사이가. 적의 나라 아니에요. 그래서 아비지가 처음에는 돈 받고 공사를 하다가 점점 이게 아닌 거예요. 이거 탑 잘 지어서 여기 랜드마크가 되면은, 예를 들면 잠실에 그 롯데타워 있죠? 그런 식으로 랜드마크가 되면은 신라가 더 인기가 많아지고 잘 나가겠죠? 그래서 아비지가 그 황룡사 구축 목탑을 건설하다가 중간에 이거를 못하겠다고 안 짓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서 이걸 포기하고 그냥 시간만 까먹고 있는데 어느 날 꿈에 자, 웬 노인이랑 힘센 역사, 금강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자, 아직 공사가 안 된 황룡사 구축 목탑에 그 공사 현장으로 쏙 들어가는 꿈을 봐요. 어. 자, 그 다음에 그 노인이 그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자재나 이런 것들을 막 정리하고 공사를 막 열심히 짓다가 나오는 꿈을 아비지가 꾼단 말이에요. 자, 그 꿈을 보고 이 꿈은 보통 꿈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아비지가 이 황룡사 구축 목탑을 열심히 짓기를 시작해요. 자, 그렇게 해서 완공된 백제의 손으로 완공된 황룡사 구축 목탑. 선덕여왕 때는 자, 지금까지 남아있는 세계 가장 오래된 천문대 첨성대가 만들어지죠. 첨성대는 지금 경주 가면 있죠. 선덕여왕 때는 또 굉장히 위기의 시기이기도 했어요, 신라가. 백제에서 해동 증자라고 불렸던 무왕의 아들 누가? 의자왕이 즉위했죠. 의자왕은 자, 초기에 정치를 아주 잘했다 그랬죠. 예, 그래서 신라를 계속 공격해 들어왔는데 백제와 신라 사이에 있는 중요한 도시 어디를 합천을 함락시키죠. 합천에 있었던 성 대야성이죠. 자, 합천을 지키고 있었던 성주가 누구였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김품석이었죠. 그 아내는 고타소였죠. 이 고타소가 누구의 딸이었어요? 김춘추랑 문희의 딸이었단 말이에요. 자, 김품석과 고타소가 대야성을 뺏기면서 목숨을 잃죠. 김춘추가 여기서 한이 맺혔다 그랬죠? 사람들이 지나갔다 왔다 갔다 해도 알아채지를 못하고 멍하니 있었다 그래. 딸이 죽었다는 얘기를 듣고. 자, 선덕여왕 죽기 직전에 상대등 비담이 반란을 일으켰어요. 비담은 아닌데, 아까 무슨 얘기 남겼다 그래서 여주, 불능, 선리. 자, 비담 군대가 그 선덕여왕이 있는 월성, 궁궐 주변을 포위했어요. 자, 선덕여왕이 이제 선덕여왕과 김유신, 김춘추의 군대가 절체절명의 위기였는데, 또 밤이 됐는데 그때 마침 혜성, 운석 하나가 밤에 삐 소리 내면서 김유신네 군대 쪽으로 떨어졌죠. 자, 옛날 옛적에 과학이 발달을 안 한 시기에, 어, 자기네 그 군사 진영 쪽으로 운석이 떨어진다는 거는 좋은 징조라고 사람들이 여겼을까요? 나쁜 징조라고 여겼겠죠. 자, 그래서 김유신 군대가 술렁술렁했어요. 저 운석이 떨어졌으니까 우리 질지도 모르겠다라고 사기가 떨어졌는데 이때 김유신이 꾀를 냈죠. 그죠? 맞아요. 너희 그 하늘에 날리는 연 알아요? 실 풀어가지고 그 연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밤에 자 이렇게 연을 이렇게 위로 날렸죠. 그러니까 그 군인들이 보기에는 불 붙은 연이 이렇게 올라가는 걸 보고 다시 그 뭐랄까 운석이나 뭔가 올라가는 거라고 사람들이 믿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사기가 올라간 김유신의 군대가 비담의 군대를 공격해가지고 비담을 무찌르게 되죠. 그리고 김유신과 김춘추가 권력을 장악하는데 그들에 의해서 세워진 그러니까 두 번째 신라의 여왕이 진덕 여왕이죠. 자, 진덕 여왕 때는 김춘추를 어디에 보냈어요? 당나라에 보내죠. 자, 그렇게 해서 체결된 동맹, 무슨 동맹이죠? 나당 동맹이죠.
김춘추가 처음에는 어디를 갔죠? 고구려를 갔죠. 고구려 갔는데 당시 영계소문, 고장왕 이런 사람들이 그 김춘추를 잡고 안 놔줬잖아요. 한강 유역, 그 중령 이북의 땅을 너희가 돌려주면 우리가 생각해 볼게 해가지고 김춘추가 감옥에 갇혔죠. 이때 고구려 간신이었던 신도애가 토끼와 자라 얘기를 해줬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김춘추가 내가 신라 돌아가서 신라 왕한테 이렇게 얘기할 때 거짓말하고 풀려났죠? 김춘추가 그 다음에 일본에 가요. 일본 왕도 군사를 안 빌려준대요. 그래서 김춘추가 다시 바다 건너서 당나라로 갔죠. 당태종을 만나고 김춘추가 얼굴이 굉장히 잘생겼다 그래요. 당태종한테 얼굴 칭찬을 한번 듣고 나당 동맹이 체결이 된단 말이에요. 진덕여 왕이 죽고 나서 최초의 진골 출신 왕으로 누가 즉위했어요? 김춘추가 즉위하게 됐죠. 이 사람이 무슨 왕? 무열왕. 그렇게. 태종 무열왕이죠. 한국 유사 기록 보면은 저 김춘추가 하루에 쌀을 50kg를 먹었다 그래요. 한 마리 16kg인데 그리고 꿩을 9마리 먹었다는데 이거 다 먹을 수 없죠. 먹방하는 사람들도 아니고 다 못 먹잖아요. 이거 뭘 의미할까요? 그렇지. 잔치를 열면서 사람들을 이 김춘추가 이렇게 좀 모으거나 이렇게 한 거죠. 자기 부하들을 이렇게 뭐랄까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 자, 그리고 요 김춘추가 재위하던 시절에 마침내 당나라가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군사를 일으켜서 먼저 어디를 쳤어요? 백제를 쳤죠. 그죠? 자, 이때 마지막으로 저항했던 황산벌의 계백, 맞서 싸운 엄창이죠. 소정방, 당나라 장군이에요. 소정방이 인천의 덕적도라는 섬이 있거든요, 지금. 예전에 뭐라고 불렸다고요? 덕물도라는 섬에 먼저 와요. 군사 몇만? 당나라 군대 13만. 요 13만 군대가 금강 하구의 기벌포라는 곳으로 오죠. 자, 김유신은 원래 약속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기벌포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계획이 어떻게 했으니까 무려 4번이나 잘 막아냈기 때문에 김유신이 그 소정방과 약속한 날짜를 지키지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튼 계획을 죽인 다음에 늦게 도착했더니 이 소정방이 갈구죠. 그랬더니 김유신이 칼을 빼들고 소정방을 죽일 듯이 막 덤볐다 뭐 이런 얘기들도 기록이 돼 있죠. 근데 아무튼 결국 신라와 당나라 동맹군이 백제를 공격해서 의자왕은 웅진에서 사로잡히죠. 부하의 배신으로. 그런 다음에 백제가 멸망하게 되죠. 자, 백제 멸망을 기념해가지고 소정방은 그 백제의 마지막 수도가 삽이었죠. 자, 부여에 정림사란 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정림사지 5층 석탑. 자, 탑이 있으면 본 적 있어요? 불교의 탑? 탑 있으면은 아래에 큰 그 기둥, 뭐랄까, 이 탑 전체를 받쳐주는 그 단이 있죠. 그 단을 기단이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기단. 기단은 탑의 몸체를 탑신이라고 하는데 탑신에 비해서 기단이 항상 어떨 거예요? 사이즈가. 크겠죠? 아래가 이제 크고 단단해야지 위를 잘 버텨주잖아요. 그 기단 옆에 이렇게 그 기단을 몸돌이라고 하는데 그 몸돌, 그러니까 기단 요 옆에 평평하게 넓은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 글씨를 쓸 수가 있는데 소정방이 거기다 글씨를 새겨놨어요. 뭐라고 새겨놨냐면 대당, 큰 당이죠. 큰 당이 평, 평은 뭘까요? 평정하다. 어느 나라를? 백제국을 평정했다라는 거를 써놨단 말이에요. 자,
요거는 한국사 능력검정 시험에도 많이 나오는 문제니까 좀 알아두세요. 자, 정림사지 5층 석탑의 그 몸돌에다가 마당동맹에서 당나라 군대를 이끌었던 소선방이 썼던 글귀예요. 대당평 백제국피. 예. 무열왕은 백제 멸망하는 거 보고 죽어요. 그리고서 즉위한 게 무열왕과 문희의 딸이었던 범민. 이 사람이 문무왕입니다. 문무왕 별명이 뭐예요? 통일 문무왕이죠? 자, 문무왕은 당나라 군대와 손을 잡고 평양을 공격해 들어가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왕이죠. 자, 그리고 고구려 멸망시키고 나서 우리 저 신라 왕들이 사는 궁궐을 혹시 뭐라 그랬는지 기억나요? 월성이라고 한다 그랬죠? 월성. 자, 우리 저 조선은 경복궁, 고려는 만월대, 신라는 뭐라고요? 월성이에요, 월성. 월성 동쪽에 왕세자, 그러니까 왕의 뒤를 이을 태자가 사는 궁궐을 만드는데 동궁이라고 불러요. 중국에서도 황제가 사는 궁궐이 있으면 그 동쪽에 황제의 뒤를 이을 황태자가 사는 궁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뭐가 만들어진다? 동궁. 그리고 동궁 옆에 지금 경주 가면 복원이 돼 있거든요. 아름다운 연못을 만들어요. 그 연못이 월지라는 연못이. 자, 근데 신라가 망하고 나서 봐봐. 고려, 조선이란 나라가 계속 이어지죠. 근데 그동안 그 월지가 관리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단 말이에요. 관리가 안 되니까 연못에 막 자풀이 막 자라나고 막 그 개구리나 곤충 같은 것들 막 많이 살게 되고 그냥 자연 늪지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거기 누가 와서 많이 놀았을까요? 아, 새들이 와가지고 놀았단 말이에요. 새들. 이 앞자는 논일 앞자고 아는 기러기 안자예요. 기러기가 와가지고 논일었다는 연못. 이게 신라의 무슨 지? 안압지라는 연못이에요. 신라시대 때 뭐라고 불렸다? 월지라고 불렸는데 조선시대 때부터 방치가 돼가지고 기러기들이 와서 논인다는 안압지라고 불렸다. 이 안압지에서 그거 막 그 안압지 그 물 빼내고 거기다 그 아래 바닥 캐봤더니 여기서 막 주사위 같은 것들도 나오고 신라인들이 막 놀았던 술잔이라든지 뭐 토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자, 문무왕 때 당나라 군대가 하도 신라를 괴롭히니까 당시 그 한 스님이 문무왕한테 사천왕사라는 절, 그러니까 신라를 지켜줄 사천왕을 기념하는 절을 만들면은 당나라 군대가 물러갈 것이다 해가지고 남산 아래다가 사천왕사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사천왕사를 만들어 놓고 보니까 남산 중턱에 뭐가 있었다 그랬죠? 누구 무덤이 있었다 그랬죠? 선덕여왕 무덤이 있었다 그랬죠? 사천왕천 위에 무슨 천? 도립천. 그죠? 그렇게 해서 선덕여왕의 예언이 어떻게 보면 맞아 떨어진 거죠? 당나라가 이제 신라와 8년간의 치열한 전쟁을 벌여요. 매소성이란 곳에서 당나라 기병이 신라를 쳐들어왔는데, 자, 우리 기병의 강력한 카운터, 어떤 병사일까요? 그죠? 자, 기병들은 보병한테 굉장히 강하지만, 긴 창을 들고 있는 병사들이 달려오는 기병들 말 가슴을 이렇게 치면은 기병들이 맥없이 이제 쓰러진단 말이에요. 자, 신라에서 준비된 장창병이 이 매소성의 당나라 기병을 무찌르게 된다. 매소성은 지금의 어디냐면 연천이라는 동네 들어봤어요? 저기 저 38선 근처에 있는 네. 자, 그리고 기벌포 지금의 군산 네. 기벌포 아까 그 신라 군대 저기 당나라 군대가 백제 멸망시키려고 상륙했던 곳 네. 그 지역 금강 하구죠. 자, 여기서 당나라 군대를 무찌르면서 마침내 신라는 삼국을 완전히 통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